오늘 오전 10시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심판에 대한 선고를 내립니다. 작년 11월 5일에 청구안이 제출됐으니까 1년 1개월 만에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사상 초유의 정당 해산이라는 선고가 나오느냐 아니면 청구가 기각되느냐 이것에 따라 메가톤급 후폭풍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선고를 2시간 앞둔 지금 이 상황을 정치권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오늘 양쪽 입장을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통합진보당이 해산돼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을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하태경입니다. 예,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심판 청구 결과 10시에 나오는데요. 결과 어떻게 나올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저는 해산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시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통진당 공식 문서에는 별 문제되는 내용이 없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했는데요. 예. 이제 최근에 다시 쭉 그 자료들을 검토를 해보니까 공식 문서에도 여러 곳에 그 위헌이라고 판단할 만한 내용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예, 의원님께서 지금 공식 문서에서 발견한 위헌성이 있었다 말씀하셨는데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제 민노당 때부터 통진당 때까지 예. 제가 본 문건은 2007년, 2009년, 2013년 세 가지 문건을 봤는데요. 예. 첫 번째로는 무장투쟁과 전민항쟁을 명확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북한하고 협력해서 사회주의적 통일을 지향한다라고 명백히 이해되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진보적 민주주의, 통진당의 강령인 진보적 민주주의가 예. 일반적인 의미에서 진보적 민주주의가 아니라 북한 인민민주주의의 다른 이름이다라는 것도 통진당 문건, 공식 문건들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진보적 민주주의 관련해서 말이죠. 통합진보당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진보적 민주주의는 북한과 무관한 새로운 진보 정치의 이념이다. 뭐 비교 대상을 찾자면 남미의 좌파 정권을 모델로 한 것이다. 뭐 이렇게 반박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반박이 통하려면은 완전 범죄에 성공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볼 때 통진당 측에서 완전 범죄에 성공한 것 같지 않습니다. 2013년에 통진당 강령 해설집이 있는데요. 예. 그 해설집에도 진보적 민주주의는 자본주의 자체를 극복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또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진보당의 꾸준한 주장은 이제 북한의 지정은 없고 뭐 현재까지 모든 의혹은 추측만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공식 문서에서 위헌적인 내용이 다 빠져 있어야 되는데 허술했던 면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속마음이 다 시커멓고 바깥은 흰색으로 화장을 완벽히 해야 되는데 겉으로도 그 검은 속이 여러 군데 비쳐 나온 게 확인이 된 것이고 또 헌법재판소의 증거 자료도 다 제출돼 있더라고요. 이러한 이제 재판 과정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반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헌법재판소의 최종 변론을 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았는데 선고기를 잡았다는 점, 그러니까 충분한 심의 절차가 없었다는 것인데요. 이를 두고 이제 청와대 문건 파문과 같은 논란을 덮기 위해서 서두르고 있다. 뭐 이런 것이 진보당의 주장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헌법재판관을 모독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재판은 역사적인 재판이고, 예. 그 재판관들의 이름이 다 남고요. 또 세기적인 재판입니다. 21세기의 정당 해산 재판이 아마 유일할 거고요, 지금까지. 그래서 헌법재판관이 자기의 명예를 아랑곳하지 않고 뭐 정권의 비위를 맞추고 그런 일 절대로 없을 겁니다. 이거는 더 이상 미룰 필요가 없을 정도의 확신이 되었기 때문에 선고 날짜를 정했지 아무런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이제 정당 해산 심판 청구의 원인이 된 사건이 이석기 의원의 내란 음모 사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건에 대해서 정작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안 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 내란 선동은 유죄를 받았죠. 받았고 이석기 이 사건을 포함해서 사건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1심의 사건, 왕재선 사건 뭐 등등 헌법재판관들은 아마도 이석기 사건과 별개로도 충분히 판결할 수 있다는 법리적 확신을 가졌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내란 선동은 유죄였고 내란 음모는 무죄였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것은 이제 활동 자체가 정당 차원이 아니라 이석기 의원이 개인적으로 행동했다는 의미 아닌가요? 그러면 정당 해산 사유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게 통진당이 일탈이라고 주장하는 건데요. 예. 만약에 통진당이 이석기 의원을 비판하고 제명하고 그리고 아로 의원이라고 의심되는 사람들도 똑같이 비판하고 제명하고 했으면 부분의 일탈이 될 수 있는데 통진당 거당적으로 이석기 구제 이런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아로는 무죄다 뭐 이런 예. 식으로 때문에 통진당 스스로의 실책에 의해서 일탈로 만들 수 있는 것도 일탈이 아니라 당 전체의 활동에 기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판단을 헌법재판관이 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까 일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통진당이 이 아로를 감쌌다는 겁니다. 아로 모임을 당과 무관한 일부 당원들의 행위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게 적극적으로 옹호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우리 당에서 만약에 아로 사건이 일어났어요. 새누리당에서. 예. 당장 제명입니다. 그러면은 그 새누리당과는 무관한 일탈이라고 명확히 입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통진당에서는 이석기와 그 아로라고 의심되는 사람들을 심판하려고 하는 재판부에 대해서 격렬히 항의하고 이석기를 비호하는 활동을 통진당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선거가 아니라 어떠한 법리적 검토를 통해서 정당이 해산되는 경우는 쿠데타의 경우나 뭐 독재 국가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이런 주장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뭐 독일이 독재 국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나치 정당과 공산당 두 개의 정당이 서독에서 해산이 됐습니다. 하지만 사실 저도 애초에는 이런 강제 해산이 아니라 자진 해산하는 게 가장 최선이라고 생각했는데 예. 통진당이 계속해서 모든 활동을 비호했습니다. 때문에 자진 해산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나. 통진당이 선을 너무 넘어버렸다 하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이었습니다. 이어서 노회찬 정의당 전 대표를 연결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통합진보당에 하는 헌재 판결이 있을 예정인데요. 대표님께서는 네네. 이번 심판 결과 어떻게 나올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예, 제가 그 헌법재판관들의 마음속에 들어가 본 적이 없어서 정확하게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이런 사건이, 지금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지,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설립된 취지가 무엇인지, 또 우리 헌법 정신이 어떤 것인지 두루 살펴볼 때, 예. 기각됨이 마땅하다 이런 판단해서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기각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좀 전에 이제 하태경 의원과 대화를 했을 때는 이제 네네. 통합진보당의 그 공식 문서를 보면 뭐 폭력혁명이라든지 무장투쟁 전민 항쟁 노선이 있고 또한 북한식 진보적 민주주의 개념을 도입했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해산 결정이 날 것이다 뭐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일단은 그 문서를 직접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보도를 통해서 볼 때 그 정당 해산이 근거가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담은 문서라면은 예. 그 문서는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수사 과정에서 이제 드러난 압수된 그 문서라는 것인데 예. 그럼 그걸로 압수한 사람들은 그 문서를 가지고서 그 국가보안법 혐의로다 당 대표 등을 갖다가 처벌했었어야죠. 그건 왜 안 하고 있다가 이제 헌법재판소 해산 심판 막바지에 와서 그걸 제출하는지 그걸 가지고 당이 해산돼야 되는 근거로 이렇게 삼자라는 것은 좀 어불성설 아닌가 본다는 거죠. 당 해산의 근거는 될 수 없다 그런 말씀이시고. 네네. 그리고 이번 이제 판결과 관련해서 그 요즘 이제 청와대 문건 의혹이 굉장히 큰 논란이 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네네. 이제 어떤 청와대 문건을 덮기 위한 그 어떤 재판이 굉장히 빨리 진행되고 있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떤 의견이세요? 네, 해산 심판 청구를 하겠다 말겠다 하는 얘기가 나올 때가 지난 9월이었는데 그때가 사실 국정원 부정선거 개입에 대한 논란이 컸을 때였습니다. 예. 그래서 그 정치적 어떤 그 위기 국면을 좀 돌파하기 위한 공안 어떤 카드 아니었느냐는 일각의 지적도 있었는데 예. 이번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비선 실세 논란으로 인한 정치적 공경에 처한 상태인데 그런 의심을 갖는 것이 합리적인 게 아니냐, 합리적 의심을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본다는 거죠. 예, 합리적인 의심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네. 이제 그 하태경 의원의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판결이 어떤 세계적인 판결이다. 그리고 그러한 판단은 헌재를 모독하는 얘기다. 뭐 이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만. 세계적인 판결이라기보다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하지 않는 판결이죠. 그리고 예. 사실 물건 하나 훔쳐도 이 피고가 동의하지 않거나 이러면은 그 판결이 1심, 2심, 대법원 3심까지 가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거는
수백만 명이 지지했던 정당을 해산하는 문제인데 이것을 여러 가지 최고 변론을 듣고서 한 달 만에 심판 내린다는 것이 일반 다른 개별 사건, 개인의 행위에 대한 어떤 형사재판에서 판결 내리는 것보다도 더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서 이거는 졸속재판 아니냐, 충분히 다 검토했느냐 라는 의문도 제기되는 것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왜 이렇게 빨리 이 판결을 내리려고 하느냐, 현재 정치 상황과 연결시켜서 의심하는 사람들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예. 한편으로는 이석기 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아직 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정당 해산에 대한 심판이 나오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도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이제 내란 음모죄로 이제 기소가 되었고, 이석기 의원 등은. 예. 그리고 이제 2심에서는 내란 음모는 이제 무죄가 되고 내란 선동죄로 이렇게 판결이 났는데요. 예. 이것이 내란 음모냐 아니냐 하는 것은 이번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개별 사건에 대한 어떤 재판을 충분히 보지 않고서 판결 결과를 예. 헌법재판소가 서둘러서 이렇게 판결을 내려야 되는지, 그것도 사실은 의문이고요. 왜냐하면 대법원 선고도 내년 1, 2월에 이루어지리라는 게 이제 다수 예측이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얼마 남지 않은 몇 달을 못 참고 12월 19일 날 판결을 내려야 되는지, 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납득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네, 그에 대한 하태경 의원의 반론은 이제 이석기 의원의 내란 선동죄는 이미 인정이 됐는데, 이제 그런 상황에 대해서 통합진보당은 적극적으로 제명 절차나 이런 것을 진행하지 않고 오히려 옹호하고 도왔다. 그런 맥락에서 통합진보당의 전체 노선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이런 해석을 하고 있더군요. 네, 그것은 다른 당도 마찬가지인데, 새누리당에서 그러면 소속 의원이 대법원 판결 나기 전에 항소심 판결 결과만 갖고서 당규에 따라서 이렇게 징계 절차를 밟습니까? 안 그렇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일반 사건이 아니라 위중한 사건이었고, 만약에 새누리당 같았으면 이런 혁명 조직, 아로 같은 것이 발견되면 바로 제명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예, 그런데 새누리당이 차태기 사건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소속 의원들을 그렇게 빨리 제명했다는 얘기는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예. 자, 이제 결국 오늘 헌재 판결로 진보당이 이제 해산될 것이냐, 이런 것이 이제 결정이 될 텐데요. 자,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떤 파장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무엇보다도 만일에 이제 해산 판결이 난다면은, 예. 20세기, 21세기에 들어와서 이렇게 사법 심판으로 정당을 해산시키는 일은 무슨 쿠데타가 일어난 것도 아닌 상태에서는 예. 없는 일이거든요. 국민이 선거로 선택해야 될 일을 갖다가 사법재판으로 9명이서 이렇게 판결을 내려서 정당을 해산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다는 국제적인 큰 우려를 자아낼 것이 좀 분명하다고 보고요. 예. 지금 통합진보당 때문에 이 나라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런 위기 상황도 아니라는 건 온 국민이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 선택권을 갖다가 이렇게 빼앗아버리는 결과에 대해서도 이것은 훗날 또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바로잡아야 되는 그런 무거운 짐을 안게 될 것이라는 점을 좀 헌법재판관들도 많이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네, 현명한 재판을 기대합니다. 네, 민주주의 위기가 올 수 있고 어떤 국민의 선택권이 제한될 수 있는 그러한 문제를 좀 지적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하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서독의 경우도 나치를 해산한 적이 있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재판에 대해서 그 후에 예. 그 당이 다시 부활했고, 예. 그리고 지금 독일 사법계에서도 그 당시 위원 심판했던 재판에 대해서 대단히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둬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의당 노회찬 전 대표였습니다.